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성급하면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해내는 것을 지켜 세우는 사회 분위기는 느긋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느긋하게 상황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50에 읽는 손자병법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루 보는 느긋함을 갖춰라. 가까운 길을 먼 길 가득 가라. 7편 군쟁. 지금은 속도의 시대입니다. 칼럼니스트 양성희는 OTT 영상을 1.5배속으로 보거나 건너뛰기를 하며 본 것만으로 그 영화를 봤다 라고 말하는 등 콘텐츠 소비에도 시간의 가성비, 즉 시성비를 따지는 오늘날의 현상을 두고 거대한 가속의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때 빨리빨리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었습니다. 한국인은 행동이나 태도가 빠르고 급합니다. 커피 자판기에 음료가 나오는 칸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거나 엘리베이터 버튼 중 닫힌 버튼이 가장 먼저 닳아 빠집니다. 전철의 지도 앱에도 최소 시간, 최소 환승, 빠른 환승, 빠른 하차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최소 시간, 최고 속도를 좋아합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고속 승진하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실패 없이 원하는 목표에 빨리 도달하면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합격, 불합격 발표나 승진 발표에도 꼭 최연소 합격, 최연소 승진이라는 말을 붙이고 각종 감투에도 최연소 국회의원, 최연소 장관이라는 표현이 훈장처럼 따라붙습니다. 우리는 스피드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속도가 습관이고 속도에 옥죄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뛰니 방향도 영문도 모른 채 앞다퉈 뛰는 형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만큼 내 땅이 된다. 손자병법 작전에 나오는 이 두 문장만 보면 속도가 최고의 미덕인 것처럼 보입니다.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래 끄는 것은 좋지 않다. 졸속이라도 속전속결 일찍 끝내라. 하지만 군쟁에 빠른 길을 돌아가는 것도 지혜라는 뜻의 우직 지게와 대비하면 모순됩니다. 얼핏 정반대의 주장을 하나의 책에 담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통상 스피드에는 반드시 누락이나 생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테일한 설명 없이 일사천리로 소통하다 보면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가파른 성공세에는 교만과 함께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던 적들이 출몰합니다. 생략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교만은 몰락을 부릅니다. 스피드는 결국 처음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명을 인도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우회는 대체로 타의로 이뤄집니다. 명령이나 강제가 있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직선길이나 빠른 길을 택하죠. 그러나 우회가 손해가 아닌 이익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MLB 최고의 수비수이자 어썸킴, 김하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하성은
신흥 야구 명문고인 야탑고등학교 출신으로 1학년 때부터 주전 유격수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신입 후배 박효준에게 밀려 2루와 3루를 돌아왔습니다. 박효준은 고교 3년간 타율 3할 5푼 5리에 OPS 1.107의 괴물 성적을 낸 천재 야구 소년입니다. 박효준은 졸업과 동시에 미국 프로야구 최고 명문 뉴욕 양키스로 직행했지만 김하성은 한국 프로야구 드래프트 2차 3라운드에서야 넥센 히어로즈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MLB에 적응하지 못한 박효준은 현재 마이너리그에 있습니다. 반면 김하성은 MLB를 대표하는 내야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하성은 MLB 첫 해인 2021년 타율 2할 1리, 홈런 8개로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생겨 이를 감추기 위해 염색에 장발까지 했습니다. 원정 경기 때 호텔방으로 돌아와서는 많이 울었습니다. 인생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낮은 지점이었다 라는 그 시절 그는 밤마다 고속 피칭 머신을 상대로 수백 번씩 스윙 연습을 했습니다. 마침내 김하성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한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틸리티 부분에서 MLB 최고 수비수에게 주는 2023 골든 글러브를 받았습니다. 고교 때부터 본의 아니게 유격수와 2루 3루를 두루 맡은 경험이 큰 미천이 됐던 것이죠. 본인 의지로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보면 우직지게가 됐고 다른 한편으로 세옹지마가 됐죠. 반면 대한민국 최연소 바둑 기사라는 타이틀이 있었던 김은지 6단은 우세였던 2012년부터 어린이 바둑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 천재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29일 5.15 국수전 24강전에서 치팅으로 프로바둑 기사 자격 정지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속도 조절에 실패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세상과 별개로 자기 속도만으로 살아가는 천재도 있습니다. 2002년 수학계의 중요한 난제 중 하나인 푸엔칼의 추측을 증명한 러시아 수학자 그리고리 페렐만입니다. 그는 상금 100만 달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스탠퍼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등의 교수직도 거절하고 필즈상 등 수학계의 여러 상도 거부한 채 허드렛 일을 하는 어머니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그는 나는 동물원의 동물처럼 전시되고 싶지 않다 라고 밝혔습니다. 본인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회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 그러고 보면 빠르게 성장하고 성공한 기업과 인물을 반드시 부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대 로마의 첫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정치를 하면서 천천히 서둘러라 라는 속담을 늘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오랜 시기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1등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여유롭고 사는 것이 행복하며 삶을 즐깁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승리에 집착해 늘 초조하고 긴장하며 사는 것이 힘들고 승리에 잠시 노출되다가 곧바로 추락합니다. 세상 모든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다 보니 결과가 미화되어 승자의 온갖 치부와 어두움은 가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쉼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1등은 좀 더 빨리 절벽에 도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기 여유 있는 2등, 3등, 4등들을 보십시오. 1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살피고 그 길을 피하거나 멈춥니다. JTBC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밴드에 출연한 퍼플레인이라는 팀으로 3위를 한 이나우는 어린 시절 독일에서 자라며 피아노를 시작했고 한국에 돌아와 중학교 과정인 예원학교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중퇴하고 나서는 다시 독일로 떠나 미넨 국립음악대학교와 민스터 음악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피아노를 쳤지만 죽기 살기로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예술학교에서도 그는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혼나본 적도 없었고 그저 재미를 위해 피아노를 치고 노래하며 자랐기 때문이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 임종필은 그에게 어쩌면 내 장점은 연습을 안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생각이 뻗어나갔기 때문이죠. 이나우는 클래식뿐 아니라 대중음악 밴드, 작곡 활동을 계속하며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아닌 매력 있는 음악가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국 컴파운드 혼성 단체전과 남자 단체전에서 각각 은메달을 딴 주재훈 선수는 본업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청원경찰입니다. 해병대 제대 후 대학교 3학년이었던 2016년 그는 처음으로 양궁을 접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자세를 익히고 연습장이 없어서 축사에서 연습했습니다. 본업이 있으니 부족한 훈련 시간을 메우기 위해 아침이나 늦은 오후 야간에 연습하면서 3배 속도로 활을 쏘는 압축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선수촌 입촌을 위해 회사에 무급 휴직계를 냈습니다. 은메달을 땄지만 생업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당분간은 국가대표에 도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명인만 소개하는 것 같아 이번에는 제가 잘 아는 지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N 이사는 50명 규모인 중소 IT 기업의 창립 멤버입니다. 지분이 있는 소위 넘버3로 기술 영업 관리의 총 책임자입니다. 정년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고 노년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47세인 그는 조직 생활에 대한 염증과 퇴직 후 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난 여름 회사를 그만두고 이업을 했습니다. 보일러를 수리하고 싱크대와 전등을 교체하는 등 자잘하게 집안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알고 보니 자유업이면서도 수입이 쏠쏠해 인기가 괜찮은 모양입니다. 수업료가 수백만 원임에도 학생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별도로 학벌과 나이에 제한이 없고 몸만 움직일 수 있다면 평생 일할 수 있으니 배우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논어 자로에 욕속 부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을 속히 하려고 서두르면 도리어 이루지 못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빠른 성공은 빠른 몰락을 동반하거나 다른 불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기교를 부리다 도리어 일을 그르친다는 욕교 반졸이나 바둑격언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도 같은 의미입니다. 말은 다 다르지만 뜻은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우직지게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자동차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 존재 목적은 속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엑셀을 밟아봤자 사고가 나면 차를 멈추고 문제를 수습해야 합니다. 큰 사고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고 경미한 사고라도 시간이 지체되니 본래 목적인 속도에 걸림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방법은
운전 중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즐겁게 달리는 것입니다. 인생도 세상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능력이 뛰어나도 최연소 승진을 해도 중도의 스캔들이나 사고가 나면 도중 하차해야 하거나 늦어집니다. 바로 손자의 100점 불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살면서 만약 돌아가야 할 일이 생기면 짜증을 내기보다는 일단 감사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손해이고 늦어진다고 여겨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말이죠. 뛰어가다가도 조금은 숨을 고르며 살아야겠습니다. 다시 보는 승리, 두루 보는 느긋함, 돌아감을 즐기는 손자의 우직지게입니다.